대표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제가 전문 마케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부담은 덜하긴 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 뭐 전문 마케터나 뭐 강사는 아니지만 제가 했던 일을 토대로 한 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처음에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런 자리를 좀 요청을 하셨을 때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글쎄 제가 뭐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그런 아주 작은 기회라는 게 모이면 그게 결국엔 저한테 뭔가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걸 좀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그냥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오기 시간 전까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미쳤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지? 뭐 내가 뭘 얼마나 뭐 전문적인 강사도 아니고. 근데 또 다행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다행이다. 비가 와서 좀 덜 오실 수도 있겠다. 정말 천만 번, 억만 번은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또 제가 한다고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사실적인 거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었던 거는 사실이라는 자신감 하나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많이 해주시고 중간중간 조금 기운 낼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기운 좀 주세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제가 뭐 PPT도 뭐 그렇게 잘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일단은 그냥 그래도 나름 정리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마케팅이라는 거. 근데 아마 요번에 강의에 대해서 만약에 좀 제목을 많이 보고 오셨을 때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뭐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뭐 솔직히 간단하게 말을 하면 뭐든지 매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글쎄 제가 10배 매출을 올리는 법이라는 거를 제목을 타이틀을 잡으셨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요 10배 매출이라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뭐 어차피 이쪽도 왜냐하면 또 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요.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그때 일을 할 때는 초창기에 안 되는 병원에 들어가서 잘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 일이 제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또 생길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비 오는 오늘 같은 날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해하는 모든 거는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이렇게 매출이 뭐 때문에 일어났었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걸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얘기가 길어져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병원 일을 시작해서 병원 일을 끝까지 했을 때 기준은 뭐였냐면요. 환자 입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생각했더니 결국은 그거밖에는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환자 입장에서 제가 어떤 시술을 원할 때 내가 만약에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었던가를 기준으로 그 기준에는 변함이 없이 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냥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정확한 정답은 환자 입장에서 병원이 보여지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를 조금 변동 없이 했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일을 시작한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절대로 병원 일을 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을 정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했었던 일을 좀 많이 접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은행을 다녔었어요. 은행을 다니다가 호주에서 메이크업을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방송 일을 하다가 웨딩 플래너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웨딩과 병원과의 좀 약간 접목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웨딩이라는 거는 사실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매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성형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의 마음이랑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드레스도 안 입어봤었고, 그래서 신랑 신부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게 너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말로 전달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상대방이 전달할 때는요, 나는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전혀 안 해본 사람은 말을 많이 해고 어떻게 해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럼 그때마다 또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하고자 모든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정말로 실전에서 뭐 결혼을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을 하는 뭐 시작 준비부터 뭐 사진은 어떻게 찍고 드레스는 어떻게 입고 모든 내용을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나 누가 봐도 나한테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는요, 계약률이 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요, 대부분의 플래너들이 그냥 말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상담을 하기 전에 일단 모든 내용에 대한 거를 메일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같은 자료를 받더라도 그냥 말로 해서 뭐 결혼 축하드려요 이런 거보다는 100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 그런 충분한 답변이 상담 전에 충분한 믿음을 줄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웨딩일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건 평생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DB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망안에 있는 계신 분만 보더라도 여기서 웨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또 갈수록 또 예식도 간소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마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게, 제가 올해 45인데요. 39살에 시작을 했어요. 병원 일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크게 뭐였냐면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뭐 보톡스를 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진이라는 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기에는 뭔가 이 사업장이 마진이 좋아야지만 저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 일을 그래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병원을 어찌어찌해서 들어갔는데, 아마 여기 계신 실장님들도 아마 이직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9살에 병원을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뭐가 어려웠냐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웨딩 일이라는 거는 뭐 신랑 신부가 밤 9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그건 프리랜서 일이었기 때문에 상담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어느 모 병원에 이제 처음 입사를 했는데, 이제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퇴근 시간과 상담 시간과 이런 게 굉장히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게 그 실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일을 막상 들어가서 해봐야지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요. 뭐 누가 연봉을 1억을 준다고 해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해서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야지만 내가 벌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그 누구보다 본인이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찌어찌 해서 병원에 이제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도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을 모셔와서 수술을 하는데 수면 마취 전에 금식해야 되는데도 저는 이제 모르고 이제 커피를 주고 있고, 그거를 실장님 보고 있고, 원장님이 금식하셨습니까? 하니까 커피 마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이제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런 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3개월 만에 모 병원에서 이제 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병원에서 그래도 영업을 잘해서
걔도 인정받고 있는데 3개월이라는 경력이 과연 내가 모 병원의 부장이라는 자리로 갈 수 있을 만한 내가 실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39살에 제가 시작을 하기에는 좀 모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영업을 그때는 열심히 했었거든요. 왜냐면 웨딩 쪽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영업을 하는 게 좀 꾸준히 이어져서 갔는데, 이제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고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오픈에는 원래 좀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픈이 다 이제 그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올 사람 다 오고 정리가 된 상태인데, 원장님이 이제 직원분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없는데 직원이 많고, 직원들은 서로 실장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원장님이 저를 좋게 보고 뽑으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나이도 있고 어디 한번 와서 해봐라라고 그냥 자리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영업을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서두적인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그 어느 병원이나 마케팅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케팅 업체 좋다고 하시는 원장님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혹시 마케팅 쪽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조금 뒤죽박죽 되긴 했는데요.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했는데, 그때 마케팅 비용을 그 원장님께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소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마케팅이니까, 병원 마케팅이라는 건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 영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게시판에 문의가 들어오는 DB가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과연 이게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DB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영업을 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DB를 이제, 왜냐면 저희는 웨딩이라는 건 전화로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환자가 문의가 오면 아마 가격 정도, 뭐 시술에 대한 뭐 통증 이런 걸 하지, 아마 그걸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씩 상담하시는 분은 저희도 일을 하면서 뭐 서치를 해봤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이제 영업보다는,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맞는 말이거든요. 안에 DB가 문의가 있는 거를 놔두고 영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DB를 TM을 쳐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저희 병원 같은 이제 지방이식은 이제 그 하비스트젯이라는 장비를 처음으로 들여왔었던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TM을 치고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장비도 들여오고 시술도 시작을 했지만 과연 내가 환자 입장에서 우리 병원을 봤을 때 그럼 이걸로 인한 시술의 케이스가 있느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술 케이스를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때는 뭐 비용이 얼마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 병원이 이 시술을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희도 뭐 일을 해보지만 저희가 뭐 DB가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환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믿음이 가셨습니까? 대부분이 후기하고 사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술에 대한 원장님의 스토리. 그래서 이렇게 말이 조금 엇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TM을 치기를 시작했죠.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케팅 비용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소요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천만 원 소요가 되는 내역을 좀 봤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병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누구나 아는 뭐 블로그, 카페.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환자 입장에서 봤어요. 만약에 내가 뭐 가슴 수술을 한다거나 피부 레이저를 한다, 글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내가 병원 근무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은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 말 듣기도 전에 벌써 검색 들어가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 2천만 원이라는 비용에서 이 수술에 대한 검색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을까라는 거를 좀 자료를 봤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여쭤봤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B형이거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이 2천만 원이라는 비용에서 만약에 뭐 검색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라는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가 제가 39이니까 6년 전이었거든요. 2천만 원의 비용에 검색 비용이 3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뭐 그 고유 브랜드, 뭐 워낙 많잖아요. 요새 뭐 하이코, 뭐 울트라 라인.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하이코라고 이제 고유 브랜드를 이름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내가 환자라면 내가 코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과연 하이코를 찍고서 검색을 할까? 아니거든요. 코 수술을 찍고 검색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마케팅 업체에서는 뭔가 그런 특징적인 거를 해야지만 그게 그 소요 비용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느 업체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때 DB가 하루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한 20-3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 2천만 원에 대한 가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진짜 딥인지 가짜 딥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죠. 그냥 실무자들은 오는 전화만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이제 TM을 쳤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5%도 안 됐어요. 실제 전화번호는. 뭐 정말 장애자 전화번호도 있었고요. 70 먹은 할머니 전화번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아마 그런 마케팅이 좀 유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선가 구해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원장 입장에서 뭔가 문의가 들어온 거고, 마케팅 업체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DB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장님이 원하시는 모든 거는 문의가 많이 오는 게 근본적인 답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DB는 많은데 실 전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마케팅이 잘 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좀 판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템이 설정이 됐잖아요. 저희가 집안이식이라는 게. 그러면 또 그때도 환자 입장에서 보죠. 그럼 이걸 앞으로 잘 되게 하려면 이거에 대한 일단은 사진인 거잖아요. 성형외과는. 사진은 뭐 후기야 뭐 누구나 다 어디든지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너무 좋아요 원장님 뭐 크크크크. 근데 그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별로 믿음은 안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로 인한 그 단기간에 이제 사례를 좀 많이 모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그 환자 사례를 어떻게 모았냐? 이런 때는요.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장님 그런 걸 참 잘해주셨었는데요. 아마 실무자들이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실무자가 이제 원장님 상담을 하고 이제 금액을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원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정말 상담 실장님들이 그 금액에 대한 거를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원장님은 정말 10만 원만 깎아도 사에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요. 10만 원 깎아서 욕먹으나, 왜냐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 환자는 조금 더 깎아주면 될 것도 같고 요거에 요거를 해주면 될 것도 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걸 해도 욕먹거든요. 원장님한테. 그러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그래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전에 저희가 매출을 내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그래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지방이식이 1, 2차를 1,00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1,000만 원의 그 원가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받았는데 뭐는 못 해주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원장님 과연 그때 1,000만 원에 딱 수술만 하셨었더라면 거기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1,000만 원이면요 정말 많이 해줬어요. 진짜 관리도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오고요. 1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같은 시술을 해도 1,000만 원에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너무 사례가 안 좋아. 뭐 이분은 정말 하고 나서 결과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번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금액을 적게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200도 받고요. 어떤 분은 1,500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얘네가 무조건 그냥 싸게만 가격을 후려치는 애들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뭔가 판단 기준이 있다라는 믿음이, 그래도 매출이 났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전혀 노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이라는 게 상대적이거든요. 이걸
얼값값을 하면요 사람은요 정말 화나요. 근데 그래 그래도 이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생각하니까는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하다못해 압박복이라도 서비스 주지 말고 진짜 15만 원이라도 받아야겠다는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래는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자료도 좀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례를 많이 모았죠. 사례를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요. 홈피를 점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제가 한 120페이지 정도를 만들긴 했는데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한 대로 지금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그래도 제가 실전에서 했었던 일을 말씀드린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 많은 게 페이지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미팅을 했을 때 제가 뭔가 자료를 메일로 보냈다는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메인 아이템에 대한 거를요 자료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환자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환자를 대하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 저는 뭐 너무 제가 허무맹랑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의 마음이 전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변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대한 그 수술에 대한 답변을 보냈는데 물론 홈페이지는 있지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짜집기를 하죠. 이 수술에 대해서 원장님의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만큼 우리는 잘하는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별건 아니지만요. 하다못해 원장님이 어디선가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오시더라도요. 그냥 사진 하나 딸랑 올리는 것보다는요. 뭔가 그래도 여기 시술 장면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는요. 정말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없지만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 이거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집중을 했던 게 뭐였냐면요. 지방이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코가 휜코란 말이에요. 휜데 짧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짧은 휜코를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코 수술을 하는 병원을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는 뭐 그냥 뭐 비즈코, 고어텍스, 뭐 비중격 그런 것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짧고 휜코라는 컨텐츠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나한테는 그게 더 어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는 저는 이거 역시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좀 컨텐츠를 나눠봤어요. 물론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은요. 다 모유수하면 꺼져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출산을 한 엄마 입장에서 내가 가슴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수술을 결정을 하려고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왔을 때 모유수유 꺼진 가슴을 봤단 말이죠. 그 환자가 느낄 수 있는 공감대는 일반적인 가슴 성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아마 앞으로 한 20번, 20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해드리는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도 무조건 글만이 아니라 환자들은 굉장히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정확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페이지도 많고 뭐 지방도 뭐 예전 지방은 정말 이렇게 지저분한 지방도 보여주고 새로운 지방은 좀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오만 거를 다 그냥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사례도 마찬가지로요. 사례도 좀 더 나눴어요. 아까 나눈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한테 TM을 치기 전에요. 일단은 뭐 그리고 환자가 궁금해하는 모든 거는 누구나 똑같거든요. 뭐 부작용, 뭐 하다못해 흉터 하나도 저희는 사진 찍어서 노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무자고 매일 보는 환자란 말이죠. 그렇지만 환자는 처음 하는 수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정말 이 많은 비용을 내고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답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게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다 받는 거에 대한 그만한 가치는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자료를 먼저 보내고요. 정말 어디까지 저희는 했냐면요. 환자가 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까지 봐요.
이 환자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상담이 들어가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아까 이제 초창기 저희가 내부 마케팅, 저는 마케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DB가 들어오면은요. 아마 그 순서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시판에 DB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 DB에 대한 구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눴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환자라면 오늘 상담하고 내일 결정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 봄에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년 봄에 DB가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내년 봄에 한다는 사람이 있었지 하고 또 걸러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성도나 그런 게 전화를 하다 보면은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들어갔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상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세요? 몸무게가 얼마세요? 제가 그거 안다고 압니까?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병원보다는 좀 더 의학적이고 좀 더 성실한 답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구구절절한 얘기까지 써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요, 청주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 사람이 나중에 내원에 왔을 때도 멀리서 오셨네요라는 말 한마디만 기억을 했다 멘트만 날려도요, 환자는 나에 대한 뭔가 특별한 느낌을 갖는다라는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환자랑 상담을 했을 때 이 환자가 뭐에 꽂혀 있는지, 비용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부작용인 건지, 돈은 문제가 없는데 결과에 대한 책임이 궁금한 사람인지를 정말 상담을 하면서 다 적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내원을 왔을 때 이 상담 내역을 토대로 상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 이식으로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병원은 지방 이식이 아산병원에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도요. 내가 내 병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거는 원장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자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 부작용, 상담을 다른 병원에 선치를 해보면요, 부작용 없습니다. 요즘 환자들은요, 저희보다 더 똑똑해요. 근데 때로는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작용, 저희는 이제 지방이식을 했으니까, 석회암, 쌍꺼풀만 해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길을 가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확률만큼이지만 모든 부작용은 치료가 가능한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환자도요. 물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딘 부작용 없다는데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죠. 부작용 없는 수술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수술이라면 어떤 원장님이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하루 일하고 눈다릴 것도 아닌데 역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상담은 저희는 어떤 상담을 좀 위주로 했냐면요. 상식적인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A컵에서 C컵이 된다라는 말도 안 했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약간 둥글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작용도 있지만 치료가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은 거고라는 식의 상담을 좀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은 제가 다른 병원에 선치를 했을 때 상담을 길게 안 하는 이유는요. 왜냐면 저희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포인트를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병원에 대한 신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하는 저희 실장님보다는요. 원장님들이 이 부분은 훨씬 더 정확히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은 저 실장 상담 못해. 그거는 어차피 원장님도 실장님이 필요한 거고요. 실장님도 원장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 실장이 상담을 하는데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거는 내가 이런 멘트를 해서 써서 실장이 상담을 할 수 좋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도 원장님의 몫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그냥 서로 그냥 배타적으로
누가 더 잘하나 보자. 그럼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TN 직원을 그렇게 하다가 최대 5명까지 늘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내원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내원을 해도 내원하기 전에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게 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전화로만도 수술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실장님들이 총대를 내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원장님 상담에서 이렇게 막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쟨 저것도 몰라?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이걸 모르니 알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가 있는 실장님이면 저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장님한테 그렇다고 직원들이 다 가서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그거를 완전 또 교육을 시키죠. 직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별거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내원을 해서 환자가 상담을 했을 때 이 환자한테 내가 전화로 말했던 거와 말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환자는요. 나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했지만 환자는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저희가 매출이 10배가 일어났었던 성공의 이유는 뭐였냐면요. 오퍼레이팅이었어요. 기록. 이 환자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신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기 전에 이 환자의 내역을 정확히 기록을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저희가 좋은 자료도 많이 하고 비싼 돈을 내고 수술을 했단 말이죠.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뭐 경과, 환자가 수술에 어떤 게 뭐 힘들고 어떤 게 뭐 고민이고 그런 부분도요. 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오퍼레이팅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게 기록이 안 되면은요. 환자는 수술 전과 수술 후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환자는 그 많은 돈을 내고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환자가 와서 후관리를 할 때 피부관리사한테 말한 것조차도요. 저희는 그 피부관리사가 상담실장한테 얘기를 해요. 붓기가 너무 심하다고 한다. 그러면 직원이 각자 말을 해버리면요. 환자는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체 저희는 직원은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전달이 굉장히 저는 잘 됐었어요.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기록이 또 들어가죠. 붓기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인. 그래서 뭐 어떤 치료를 해줬어. 그러면 환자는 나는 뭐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내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수술을 했는데 내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요. 완전 야담이지만 그때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그러니까 정말 뭐 지방, 뭐 가슴 넣고 얼굴 넣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정말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간혹 있었냐면요. 이분은 얼굴 지방을 하셨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가슴을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저희가 들어가냐면 상담도 마찬가지로요. 전화로 이렇게 열심히 상담을 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떤 분은 전화 상담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원장님들은 실장님들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너 차도 만들고 고치고 판매도 해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화는 전화에서만 끝냈고요. 상담 실장님이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패스를 했어요. 토스를 했어요. 그러면 상담 실장님이 여기서 이런 상담을 토대로 해서 왔을 때 상담을 하시죠. 근데 그게 또 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저도 사실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작용 뭐 거의 뭐 속해요 나도 치료된다고 말했다는데 상담실장이 TM자를 또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TM자 입장에서는 또 TM이라는 건요.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를 해야지 오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오는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TM을 잘해서 내원을 해야지만 상담실장님도 상담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둘의 역할에서 비중을 둔다면 똑같아요. TM이 없으면 상담도 못하는 거고요. 상담자가 없으면 TM 쳐서 와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자들이 일하는 사회라는 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수술방 핸들링 하기 힘들고 실장님들도 수술은 매출이 안 돼서 저녁 8시에 잡아놨는데 수술방에서는 대빨 나오고 근데 원장님은 그거 모르시고
그럼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를 잘 중립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병원이든 악역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중간 관리자가 직원들한테 아무리 욕을 먹고 버틸 수 있는 거는요, 원장님에 대한 믿음하고요, 플러스 알파 돈이겠죠. 솔직히 돈 벌자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좀 어떻게 저희는 직원 화합을 좀 시켰냐면요, 돈으로 묶었어요. 상담도 해야지 수술이 이루어지면 TM과 상담자가 인센티브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욕은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TM도 쳐야 상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원장님도 상담하시기 전에 이 환자에 대한 내역을 조금은 보셔야 되세요. 근데 사실 어떤 원장님이 바빠 죽겠는데 이걸 다 보겠어요. 그러면 상담실장님이 원장님 상담을 하실 때 포인트만 짚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원장님은요, 그냥 수술만 하는 역할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은 수술만 하시고,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뭐 부장님이 됐든 총괄실장님은 와이프 역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 우리 원장님이 환자한테 어떻게 보여야 된다는 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분 청주에서 오셨으면 뭐 비용에 부담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뭐 생착률에 뭐 꽂히신 분입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상담을 하실 때 생착률이나 생착률에 대한 멘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죠. 그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환자가 수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1 더하기 1이 없는 100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병원 원장님들이나 이제 보면은 1이라는 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건 전혀 관리를 안 하시고요. 막연하게 그냥 1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 거라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절박할수록 그 주위에는 마케팅 업체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세상의 이치는 뭐 병원이 됐건 뭐 어디 뭐 공장이 됐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다못해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상담을 왔을 때 어떤 내용까지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치 홈페이지 보면 알아요. 알지만 적어도 그 많은 병원 중에서 이렇게 힘들게 상담을 해서 우리 병원을 찾아온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청주에서 온단 말이에요. 엄마 홈페이지 보고 와 이러진 않잖아요. 엄마 어디서 갈아타고 몇 번 출구로 나와서 하다못해 저희는 코디네이터가 오면은요 한 1시간은 주위를 돌게 해요. 왜냐면 어디서 환자가 헷갈려서 올지 모르거든요. 미니스탑이 어딨고 뭐 슈퍼가 어딨고까지 다 네가 이 길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길 건너 갔을 때 어떤 방향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확인을 하죠. 자차로 오세요? 대중교통으로 오세요? 그걸 왜 물어보냐? 차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뭔가 돈은 있다는 거거든요. 전철로 오는 거면 돈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 구구절절한 뭐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환자들은 뭐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 같은 건 자기가 뭐 정말 어떤 환자는 하시면 아시겠지만 상담하는 내내 막 적어요. 무슨 공부하듯이. 그런 분들은 사실 수치라는 거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뭐 DB도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뭐 얘는 뭐 부재야. 그러니까 뭐 오늘 DB를 한 달 내내 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부재 같은 경우에는 좀 버릴 건 버리고. 그 이벤트 요망 같은 경우에도요. 이 사람은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뭐 어떤 사례나 그런 게 좀 필요할 때는요. 이분에 대해서 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TM을 어떻게 찾냐면요. 아마 본인들이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TM이 어떻게 쳐져 있는지를 보신다면 아마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아마 실장님들 입장에서는 저게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뭐 진짜 5월부터 8월 석 달 동안 TM을 쳐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때 감기 걸리셨어요. 좀 괜찮으세요? 수술 결정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잘잘 얘기해요. 딴 데서 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 유방암 재건하셨던 분이거든요. 뭐 차방에서 얼마 받았는데 어쩌저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뭐 우리 병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얘기하다가 그러세요. 그럼 좀 더 고민하다가 전화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데서 수술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 그냥 끊지는 않아요.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저희 병원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어차피 수술은 했지만 모든 환자는요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그러면 뭐 이렇게쯤 뭐 흡입은 잘 되셨어요? 뭐 후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저희는 이렇게 해드리는 썰인데 아 그러셨구나 하고 슬쩍 던져놓는 거예요. 약 올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 그런 수술 결과 잘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왜냐면 감사하게 그 병원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관리가 잘못돼서 빈정상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 실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과연 내가 우리 병원 환자를 100% 다른 병원 가서 나만큼 해줄 수 있는 실장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느 순간 나도 얘가 귀찮으니까 환자가 귀찮으니까 나도 순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을까? 아마 본인들이 더 잘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물어봤어요. 저희 병원 뭐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또 얘기해 주세요. 뭐 다른 데는 뭐 줄기세포가 들어간대요. 어쩌고저쩌고. 그럼 그런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오는 환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TM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어떤 내용으로 TM을 치는지에 대한 거는 정말 적어도 내가 이 DB 하나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이제 그 2천만 원 비용에서 키워드 광고비가 3만 원인가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키워드 광고만 했어요. 근데 6년 전만 해도 네이버 PC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모바일과 PC가 반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환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찾았을 때 일단은 지금 모바일로 빨리 보거든요. 모바일로 빨리 보고 그 다음에 PC에 와서 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원장님들도 조금 파악을 하실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몇 명이 도대체 문의가 오고 몇 명이 상담을 하고 몇 명이 내원이 되고 몇 명이 수술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조금 파악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원장님들이 실장님이 일을 잘해 못해 라는 그 기준이라는 게요. 사실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요. 직원 중에 그런 직원 많거든요. 다 앞에서 여지 잘해요.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곰같이 일하는 친구 있어요. 곰같이 뭐 표시는 안 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데서 하다못해 지나가는 휴지라도 줍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원장님은 그 직원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정확히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간관리자의 역할은요.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직원의 장점, 얘는 이거를 잘해. 그럼 그 부분을 자꾸 어필을 시켜서 그 부분에 맞는 업무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도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 내가 중간관리자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정확히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실 원장님들 보면은요. 실장님들한테 말 잘 못하세요. 뭐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근데 어떤 실장님도 그걸 스스로 하는 실장님 사실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원장님과 실장님들이 오신 인연이라는 거는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가 내 실장 욕하면 내가 나한테 욕하는 거고요. 내가 우리 원장이 욕하는 거면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다른 원장님보다 좋은 점, 그래도 이 실장님이 그래도 기존에 지나갔던 실장님보다 이런 게 좋은 점,
그럼 과연 우리가 병원이 잘 되기 위해서 원장님도 단순 수술만이 아닌 원장님은 가장이시거든요. 가장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지만 와이프적인 중간 관리자와 아이들 같은 직원들이 따라오겠냐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그 저도 잠깐 봤는데요, 홈페이지 너무 똑같아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 김태희 얼굴이 들어온다고 해도 김태희 얼굴을 보고 뭐 우리 병원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병원의 홈페이지를 내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요, 저희가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이템을 처음에 하나를 잡았었어요. 병원이 원장님들이 많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원장님이 많으니까 아이템이 많은 게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원장님은 신은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진 않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환자들이 그걸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내 홈페이지에다가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물론 오너 입장에서는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많은 성형외과 홈페이지 중에서 내가 잘하는 내 수술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하고 환자가 왔을 때 우리 병원은 뭘 보고 선택할 거라는 거를 원장님 포함 실장님들도 100% 환자 입장에서 한번 봐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너무 똑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했었던 홈페이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라는 게 시각적인 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내가 자가지방을 검색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자가지방 검색을 했어요. 근데 여긴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가지방 이식을 검색을 하고 병원도 커서 검색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수술을 이해하면서 여기가 이걸 잘한다라는 느낌이 올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거보단 이런 데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유수유도 꺼졌고, 내가 1차를 할까 2차를 할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장님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게 빨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배치나 이런 것도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요거나 여기도 자가지방, 여기도 자가지방. 그래서 환자가 온라인상에서요, 환자가 뭔가 홈페이지나 그런 거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시간은요 1초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구조를 했을 때 자가지방을 검색하고 온 환자는 그냥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보셨을 때 과연 리포킷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가 좀 자가지방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다 보인다라는 느낌이라는 그냥 제 판단하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막 이런 뭐 카톡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원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과연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뭐가 어디 떠 있는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거는요, 누가 보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내 거 내가 보는 게 당연한 거라면서요. 근데 어쩔 때는 이벤트가 떠 있는데 환자는 전화해서 이벤트 물어보면 실무자는 어떤 이벤트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가시면은요, 무조건 홈페이지는 열어보는 게 기본이고요. 환자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난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우리 병원의 홈페이지를 찍고 왔을 때 문의나 이런 게 얼마큼 빨리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PC를 검색을 하다 보면요, 저는 이게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 카톡이요. 그리고 카톡은요, 실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라도 집중을 해서 내가 이 환자를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이런 거는요, 그냥 답변만 알고 그냥 끝내는 상담이에요.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비효율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 보톡스 같은 거 정말 아주 박리담회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장님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뭐 정말 문의는 엄청 오는데 다 답변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 시간에 왔던 환자들 한 번 더 경과 보면서 그러니까 그 내부 환자에 대한 매출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술하신 분이 원장님 굉장히 충성도 높은 환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개해 주는 거는요 정말 돈 안 들이고 매출이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야담이지만 간혹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저희 원장님이 못하시는 수술을 다른 병원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 실장님들이 좀 그런 게 부족하신 게 뭐냐면요. 물론 나한테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누군가 소개를 해서 우리 병원에 수술을 하고 매출을 나면요. 그분은 찾아서 꼭 감사 인사를 하셔야 돼요. 병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장님한테도요. 이분 그때 어느 분 소개해 주셔서 수술하셨습니다라는 거 원장님이 그 많은 환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충성도가 좋아지는데요. 그런 역할을 사실 잘 못하시는 실장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저희 병원이나 뭐 아는 분을 이렇게 환자를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누구분 소개를 오셨으니까 잘해드릴게요 라는 멘트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와서 수술을 했는지 제가 확인해요. 하고 가셨는데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하고 싶지 않아요. 소개해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뭐 내가 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원장님도 그냥 온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이버나 검색을 했을 때 환자 하나가 와서 수술을 하면요 그 객단가가요 하나당 1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말이 18만 원인 거지. 그냥 와서 수술을 한 거잖아요. 소개해서. 그러면 적어도 그런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실장님들이. 그러니까 원장님과 직원과의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 환자와 원장님과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셔야지만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요.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뭐 환자 소개가 오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마 그냥 저희는 실무자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뭐 중국 환자들은 이렇게 하면 수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수술을 이제 막 소개를 시켜준단 말이죠. 근데 그 역시 입장 바꿔 생각해서요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정말 너무 못되는 분들은요 대놓고 막 얼마 달라고 해요. 근데 정말 그런 말 안 하시는 분들은요 더 잘 챙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소개해 주셨는데 뭐 시술해 드릴게요. 안 한다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이제 옛날에 영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인센은 받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소개해 주신 분에 대한 인센은요 칼같이 챙겨서 보냈어요. 근데 대놓고 전화해서요 보내드릴게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낯간지러서 못 알려주시는 분은 정말 착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카톡이나 문자로 누구누구님 소개해 오셔서 수술 잘하셨어요. 저희가 뭐 수수료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잖아요. 10명에 10명 다 계좌번호 보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굳이 생색낼 필요 없어요. 얼마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럼 그분은요 그냥 와요. 그렇지만 그런 분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요 내 돈 챙기는 것보다 그런 분들의 돈은 좀 더 잘 챙겨주세요. 그게 멀리 봤을 때 굉장한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이요 원장님 아실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의를 했다고 생색을 낼 수도 없고요 실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기본이 없는 산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과연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간 적은 없었나 그런 거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홈페이지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실장님들이 보셨을 때 과연 내가 뭔가 이 병원에 와서 보는데 막 이런 창이 너무 많이 뜨는 거죠. 그러면 이 카톡이 문제 아니거든요. 환자가 이 병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온라인 상담
사진만 들어와서 글 남겨요. 그리고 이제 요즘 워낙 리얼북이 막 그런 게 많은데요. 글쎄 저는 그것도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환자는 전후 사진을 본단 말이죠. 전후 사진을 보는데 뭐 리얼북이, 모델 체험단 여기저기 다 늘어났어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만일 내가 무슨 펜션을 짓고 뭔가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예쁘게 해서 보여주는 게 맞는 거지. 방은 인천에 놔두고 부엌은 경주에 놔두고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우리 병원 홈페이지를 올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적은데 보면은 이제 그 마케팅 하시는데 보면은요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 과연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을까? 이거를 홈페이지에다 옮겨놓으면은 큰 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뭐 리얼루키도요. 전후 사진에 환자 사진이 있는 걸로 한쪽으로 통합을 해놓으시면요. 그게 훨씬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컨텐츠를 좀 세분화로 나누시는 게 좋더라고요. 가슴 예를 들어 눈도 매몰이면 매몰, 절개면 절개, 상한검이면 상한검 그렇게 해놔야지만 이게 이 병원이 눈에 있어서는 뭔가 전문적이다라는 느낌이 나는 거지. 요즘 리얼룩이 보면은요 솔직히 이 모델 보고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병원 홈페이지가 다른 병원에서 하는 거랑 너무 별다른 게 없이 정말 사진 좀 하나 보려고 그러면 카톡 뜨죠, 못 뜨죠. 그러다 보면은요 짜증나서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톡은 실장님들이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 기준은 그래요. 굉장한 방해 요인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마케팅 업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빨리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빨리 상담해야지.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카톡으로만 상담해서 수술을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그냥 글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원장님들이 직원 말 잘 안 믿으시는 경우 많거든요. 옆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이 막 이거 요즘 이렇게 하고 큰 병원은 어떻게 하고요. 근데 저는 한번 마케팅 업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과연 그 큰 병원을 마케팅을 해서 얼마 동안 했냐는 거죠. 대부분이요 3개월, 6개월 몇 년을 마케팅을 맡아서 하는 업체는 없다고 봐요. 잘했으면 오래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원장님이 한 분이신 경우나 좀 이렇게 개인으로 조그맣게 하시는 분은 과연 내가 뭔가 메인이라는 거를 잡고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를 좀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정답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눈성형, 포성형, 리프팅 동안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병원과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내가 정말로 환자 입장에서 모바일에서 내가 우리 병원을 검색을 하고 다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셨을 때요. 이게 과연 정말 전후 사진도 제대로 사이즈가 보이는지 그거를 물론 마케팅 업체에서 하는 게 당연하지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마케팅 업체가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전문적인 마케팅이 아니라는 걸 느낀 게 뭐였냐면요. 마케팅 실무자랑 그래서 이제 통화를 막 했었죠. 예전에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원장님 사진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알아서 해주진 않더라는 거죠. 근데 실무자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요. 20대 여자아이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서 걔랑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 병원 홈페이지를 얼만큼 더 집중적으로 전문가로서 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역으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다 줘요. 이 자료는 여기다 올리고 이 자료는 여기다 올리고 이 멘트는 이렇게 바꾸고 하다 보니까 걔는 그냥 단순 작업자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원장님은 그거를 뭔가 마케팅이라는 큰 돈을 내고서 결국에는 그 실무자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케팅이라는 개념이나 그런 거보다는요. 일단은 정말 환자 입장에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이 좀 잘 됐었던 이유는요. 내가 환자 입장에서 모든 홈페이지 환자 입장에서 봤고요. 상담을 할 때도 환자 입장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작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중간 관리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보이지 않게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원장님이
그 중간 관리자만 믿어주시면 악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관리자, 실장님, 뭐 부장님들도 내가 우리 원장님이 잘 돼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저도 돈을 많이 벌어갈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 간혹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뭐 원장님도 실장님 욕하고 실장님도 원장님 욕하고. 근데 일은 해요. 그리고요 또 제가 이제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이틀 동안 그 코디네이터하고 실장을 저희가 뽑기 때문에 구인을 냈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요, 솔직히 37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장하고 코디네이터가. 그러면요, 과연 이 많은 사람 중에, 글쎄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는 사실 일을 해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준으로 좀 직원을 뽑을 때요, 일단은 밝은 사람을 뽑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일을 할 때요, 저희 실장을 다른 병원쯤 서치를 보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요, 뭐 몸매도 너무 예쁘고 유니폼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 뭡니까 했을 때 그 병원에서 대답하는 건 어떤 멘트를 쓰는지, 그거를 좀 원했었는데, 근데 그 실장 눈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오늘 지금 강의로 오셨을 때요, 뭔가 막 되게 제가 전문적이고 정말 막 어느 성형외과, 아주 큰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의 인품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를 대하는 것도요, 정말 아무리 원장님은 갑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원장님은 뭔가 권위를 세워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실장님이 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연예인도요, 요즘은 너무 예쁜 연예인이 인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환자들한테는 더 어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의 인성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실장님들이요, 너무 이거를 권력을 막 휘두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직원들은 말도 못하고요, 어차피 본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실장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직원들은요, 일단은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부려야지만 따라와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는 그런 직원이 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도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는 직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깊이가 있는 눈을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뭐 실무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좀 시간이 지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뭐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메인 컨텐츠를 나눴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딴 데를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데도 저는 좋더라고요. 물론 이미지가 좀 너무 아동틱한 건 있지만 이 이미지만 좀 변형을 한다면 그냥 내가 필러만 할 것 같으면요, 요번 같은 경우 요 홈페이지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필러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뭐 광대, 팔자, 입술, 어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환자는 내가 이 많은 필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환자가 꽂히는 거는 내가 원하는 케이스, 나와 비슷한 케이스라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지만 이제 저도 좀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환자들이 시술후기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크크 다 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느 홈페이지를 봤을 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요, 원장님이 진료를 보시고 난 후기를 쓰신 게 있었어요. 원장님이 이분은 어떤 사례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시술을 했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믿음이 가거든요. 그렇지만 그 원장님 그걸 다 쓰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 옆에서 오퍼레이팅, 이 환자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서 뭐 예전에 어떤 수술을 해서 어떤 게 잘못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시술이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옆에서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서 그거를 다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옆에는요, 정말로 그 원장님의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꾸미고자 하는 정말 맹목적인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실 마케팅 업체에 몇 천만 원 주는 것보다요, 내 옆에서 내 일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직원한테
몇백 더 주는 게 훨씬 더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원장님 진료기에는 이제 저도 다른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내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되게 믿음이 갔다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내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올려보시는 그런 시작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구석구석에 어떤 페이지가 있는지 환자보다도 내가 더 모르는 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조금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런 병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틀 동안 32명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요. 저는 제가 이 일을 그래도 이 나이에 제가 정말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경력 없는 제가 어찌어찌해서 잘 됐고 매출도 잘 돼서 제가 정말 3개월 만에 부장이라는 역할로 아직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요. 저는 절대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세상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절대 그냥 얻어지진 않더라고요. 내가 나쁜 마음 먹으면 꼭 벌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제 오늘 또 느낀 게 정말 저보다 경력도 많고 얼굴도 더 이쁘고 그런 정말 큰 병원에서 일했던 그 32명이 이렇게 구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정말 다시 느꼈어요. 다시 느꼈고 이게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본인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요. 일단은 제가 성형을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성형이라는 거는 저희 나라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특히나 이 강남 이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상품을 갖고 있는 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지금의 현실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은 사실 아침마다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제가 앞으로 버티고 할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제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었지만 그래도 이게 나한테 뭔가 나중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순간순간은요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 거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순간순간이 모이면 그게 이제 제 연봉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 미래가 되는 거라는 조금 더 그동안 내가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조금 나태했던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차피 일이라는 거는요 즐겁게 해야 하는 사람 이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프로답게 내일에 대해서 내가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얼만큼 꾸준히 한결같이 실행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기회가 돼서 오늘같이 좀 비가 오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던 거에 대한 작지만 제가 좀 부족했지만은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